네, 반갑습니다. 독거트셀즈입니다. 오랜만입니다. 한 4일 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요. 주말 끼고 뭐 휴장이어가지고 뭐 딱히 뭐 드릴 말씀도 없고 제가 뭐 그동안 한국 와서 이렇게 독거트셀즈를 계속 이렇게 촬영하다 보니까 할 얘기들 다 했어요. 뭐 근데 뭐 뉴스들이 또 나와가지고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지금 카메라를 켰고요. 지금 시간이 4월 20일 월요일 날 월요일 밤 10시 20분입니다. 장 시작하기 10분 전인데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엔 와 마이너스 1.7% 정도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이게 또 중국이 강경하게 나오고 있고 방금 올라온 뉴스가 저 인민은행에서 그 달러 자산을 매수하지 말라 이런 얘기까지 나서 그래서 달러 완전 지금 전쟁이에요 전쟁.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 저저번 영상이죠. 얘네들 죽을 때까지 미국이 죽을 때까지 죽일 작정으로 지금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이제 좀 할 얘기도 되게 많아요. 많았었고 그리고 바로 전 영상이 1차 무역 전쟁 때 2018년 3월 22일부터 2020년 1월 15일까지 그 18개월 동안의 그 무역 전쟁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상세하게 설명했거든요. 근데 주말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건너뛰신 것 같아요. 주말 날씨가 좋아가지고 다들 나가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춘천 한번 갔다 왔거든요. 6년 만에. 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을 좀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건지에 대해서 좀 예측을 해볼 수 있다고 해야 되나? 좀 가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이제 무역 전쟁이 시작된 지 3주밖에 안 됐잖아요.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3주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이 프로세스 지나가는 이 스케줄이 뭔가 1차 때랑 되게 많이 비슷하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도 앞으로도 1차 때랑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주연은 트럼프고 트럼프랑 시진핑이겠죠. 중요한 사람들 스타일이 별로 안 바뀌는 사람들이잖아요. 뭐 70대 이상인 분들인데 성격이라든가 전술 이런 것들이 쉽게 바뀌는 나이대가 아니잖아요. 거의 이제 고착화된 나이인데 그래서 이제 그거 보시면은 아 대충 이렇게 갈 수도 있겠구나 좀 가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거를 조금 파악을 하시면은 지금 상당히 불안들하시죠. 근데 저는 하나도 안 불안한데 불안들 하시는 분들은 리플들이 되게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불안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거 보시면 그리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 채널이 뭐 소규모 채널인데 광고가 없어요. 근데 광고 하나만 합니다. 쿠팡 파트너스 그 리플에 보시면은 쿠팡 파트너스 그 링크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들어가셔가지고 물건을 구입하시면 구입 금액의 일부 아주 일부긴 하지만 그게 저한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 뭐 워낙 소규모 채널이다 보니까 이거 인건비도 안 나와요. 하여튼 지금 제가 보여드릴 거는 잠을 못 주무시는 여러분들 마음이 이게 아닌가. 트럼프가 또 밤낮으로 또 이렇게 트윗을 날리면서 여러분들을 괴롭힐 건데 오늘도 뭔가 장난 아닐 것 같아 그렇죠? 근데 장이 시작돼 주말에는 되게 조용했어요. 장이 조용할 때는 조용하다가 없을 때는 조용하다가 장이 또 열리니까 뭐가 막 퍼붓는 것 같고 오늘 나오는 뉴스들은 저 중국 쪽에서 되게 많이 강경책들이 되게 많이 나온 것 같아가지고 이게 쉽지 않다. 제가 뭐 쉽지 않다고 말씀을 계속 드려왔지만 이 사진부터 제가 보여드리려고요. 이 사진 보시면 이게 뭘까요? 이게 1차 무역 회담 무역 그 회담의 협정 합의가 도출된 그 자리예요. 이게 2020년 1월 15일, 1월 15일쯤 그때의 백악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트럼프가 있고 이 사람이 이제 문우신 장관, 재무부 장관이죠. 지금 베센트가 재무부 장관이죠. 이분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그 전 USTR 그 대표, 그 서슬퍼른 그 무역 대표부 이분이 근데 이때도 주역이긴 했지만 지금 주역은 아니지만 약간 좀 뒤로 있긴 하지만 이때 상당히 힘을 많이 발휘했었고요. 이분은 근데 90년대 슈퍼 301조 때도 그때도 상당히 그때는 완전 그냥 완전 대빵이었죠 대빵. 근데 30년이나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미국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굉장한 분입니다. 약간 불사조 같은 분인 것 같고 우리나라 치면 뭐라 그러나 한덕수 총리 같은 그런 위치인가? 하여튼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분위기 되게 좋아요. 그리고 요번은 중국 측 대표 류허 이분이 외교 통상 대표 쪽 그쪽이신데 그 하버드 케네디 행정대학원 나온 분이고 그러니까 중국 쪽이
의외로 그 핫벌들 좋아요. 예, 핫벌도 좋고. 그리고 요 뒤에 있는 분이 그 펜스 부통령이죠. 계속 쭉 같이 트럼프랑 이렇게 동고동락 하다가 막판에 이제 트럼프를 배반했죠. 아무래도 트럼프가 막판에 했던 행동들이 상당히 안 좋은 행동들이 많았기 때문에 의회 난입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리고 그 뒤부터도 계속해서 신랄하게 그동안 참았던 것들을 막 풀어내면서 공격을 많이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참 이게 참 운명이라는 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혀 이번 행정부에는 들어오지 못했죠. 예. 이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트럼프 화이트하우스 때 2020년 1월 15일 나와 있네요. 그리고 이제 같이 박수 치면서 악수하고 좋은 분위기고, 사진 하나 빠졌는데 진짜 밝게 웃는 표정이 하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만찬까지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아주 보기 좋죠. 그렇게 좋은 분위기였는데 사진 하나 빼먹은 게 좀 아쉽네. 여기 보시면 이분이 마오닝이라는 분이거든요. 중국 외교부에서 이제 대변인 같은 분인데, 이분이 영상을 그 트윗에다 영상을 올렸어요. 중국이 트윗이 안 되는데 왜 이 높은 분들은 다 트윗을 할까? 이분이 마오쩌둥이 1953년도 우리나라 한국 전쟁이 끝나는 해였잖아요. 그때 마오쩌둥의 연설하는 그 영상을 올렸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한국 전쟁이 얼마나 갈지는 우리가 아닌 미국에게 달렸다. 우리는 전쟁이 얼마나 지속이 되든 간에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 싸울 것이다. 이 완전 독을 품고 이런 영상 올린 거지. 그러니까 끝까지 가겠다. 끝까지 가겠다. 그러니까 미국을 잡아 죽이려고 말려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 하면은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시겠죠. 이해 못하고 리플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히토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 뭐 중국이 더 유리하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뭐 보고 있긴 한데, 가장 큰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가 팬데믹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무역이 끊겨버렸잖아요. 그런 상황, 공급망이 붕괴가 되면서 그때 가장 힘들었던 나라는 미국이었어요. 사재기, 휴지 사재기 아니 뭐 사재기 하면서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다 힘들었던 때가 이제 미국이었고, 이제 그런 시기였는데, 그에 비하면은 중국은 뭐 마스크도 넉넉했고 생산을 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힘들지 않았거든요. 이번에 또 만약에 공급망이 가장 큰 문제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침체나 이런 것들은 그 다음 문제인데, 일단은 생필품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도 이제 사재기의 그런 분위기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거든요. 제 채널에도 이제 미국에서 보신 분들이 한 20%까지 되는데, 그분들의 리플들도 보이고 있고, 우리 단톡방의 멤버십 분들에도 미국에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전쟁이 될 것 같은데, 미국이 한 달 정도가 더 지나면, 지금은 이제 3주 정도 지났는데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얼마나 힘들어질까 그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당연히 불리한 전쟁을 하고 있다, 그 얘기를 뭐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독을 품고 지금 중국은 미국을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게 되게 웃긴 건 뭐냐면은, 미국이 이제 중국을 압박을 하면서 또 동맹들을 때리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계속 막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일단은 그 보편관세 10%를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일단은. 근데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다른 나라들과 밀월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보시면 캐나다랑 중국의 밀월 관계를 보여주는 이제 기사들인데, 지금 급증하고 있는 게 뭐냐면, 중국이 캐나다의 석유를 엄청나게 지금 사들이고 있고, 특히 그 여기 보시면은 농성 석유화학 주식회사, 여기 기사가 뭐가 나와 있냐면요, 1월 달부터 석유를 수입을 하기 시작했다. 이게 관세 전쟁을 미리 예측을 하고 석유를 이제 수입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대신 이제 미국에서 수입하는 것들은 줄여가고 있고, 이제 그런 상황으로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1월 16일 이후부터, 그러니까 트럼프 취임이 22일인가 23일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 전부터 중국이 미국산 대두 구매량을 끊어버렸어요. 이미 얘네들은 작정을 다 했고, 공급망을 다변을 넘어서 그냥 미국하고 이제 끊어버리는 그런 프로세스를 이미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세를 뭐 때리고 뭐 하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이게 없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 미국보다는 중국이 더 차근차근 준비 좀 하는 그런 게 좀 느껴져요. 나중에 좀 더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나바로가 없는 사이에 베센테가 트럼프를 설득을 해가지고 관세를 유예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거 보면은 뭔가 트럼프가 많이 준비한 것 같은데, 생각해 보면 그 까면 깔수록 뭔가가 없어. 그냥 되게 많이 왔다 갔다 측근에 따라서 왔다 갔다 의견이 바뀌는 것 같아가지고, 야 이거 진짜 큰일이다, 큰일 진짜. 그리고 이제
중국이 유럽과의 밀월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몇 번 드렸단 말이에요. 이것도 상당히 지금 깊게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관세 전기차에 대한 관세도 지금 좀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야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전 세계가 원래 중국한테 반중국적인 정서가 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그거를 미국이 뭐랄까 좀 이렇게 녹여주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완전 친중 모든 국가들이 친중으로 그렇게 가까워지게 만드는 그쪽으로 이제 가게 만드는 것 같아요. 되게 지금 이상한 상황이 됐는데 트럼프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 아까 나온 뉴스인데 태국하고 미국하고 이제 관세 협상이 지금 연기가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일본하고도 잘 안 되고 있고 유럽하고도 잘 안 되고 있고 중요한 애들하고 다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베트남하고도 뭔가 그 껄쩍지근하다는 얘기하더라고 사람들이 그쪽 얘기 나온 거 보면. 그래서 아직까지 뭔가 진전이 막 되고 있지 않아요. 왜냐면 베트남 입장에서 볼 때는 베트남 북부 지역에 얼마나 많은 중국 기업들이 들어와 있는데 저도 놀랐어요. 그 다니면서 여행하면서 중국이 진짜 많이 들어왔다는 거를. 근데 이거를 하루아침에 다 나가라 할 수 있겠어요? 베트남이? 베트남은 진짜 이런 외국 기업들한테 굉장히 경제가 많이 기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문제가 많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동맹들을 척지는 트럼프가 너무 고맙다. 동맹들을 완전 적으로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중국하고 가까워질 수밖에 없죠. 참. 그리고 또 하나 브레이킹 뉴스가 왔는데 그 중국이 엔비디아 그 GPU를 수입하기 힘들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대안으로 화웨이의 AI 칩들, 뭐 어센드 이런 것들을 이제 대량 생산할 수 있게 그 밀어주고 있다고 뉴스가 나왔어요. 안 그래도 젠슨왕이 중국에 간 이유가 있죠. 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우리 제품 좀 써달라. 읍사하러 갔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투 트랙으로 가는 것 같아요. 오케이 엔비디아 너네도 뭐 우리한테 주는 만큼 우리도 잘 쓸 텐데 또 우리 나름대로 이제 자력갱생을 하겠다. 그런 장기적인 포석으로 가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엔비디아의 밸류가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100불 이하로 가는 게 정상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엔비디아가 진짜 무진장 많은 양의 지금 GPU를 중국에다 팔고 있어요. 이거를 트럼프도 알고 있는데 처음에는 화를 냈다가 그래도 젠슨왕은 애국자다, 엔비디아는 애국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것 때문에 제 생각에는 H20 수출을 거의 이제 불허하다시피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중국이랑 엮인 기업들을 투자한다는 거는 쉬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 테슬라 이런 것들, 테슬라 저도 이제 뭐 갖고 있긴 하지만 참 바람잘 없는 그런 주식인 것 같고, 저랑 안 맞는 주식인 것 같은데 일단 뭐 6개월을 보고 들어간 거니까 그런 상황에서 또 이제 제3세계 국가들, 푸틴하고 이란도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이렇게 비준했다고 나오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두 나라가 뭐 군사적으로든 뭐 경제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이렇게 협력 강화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미국이 저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이 적성 국가들도 서로 그렇게 뭉치는 그게 되게 심해질 것 같고 브릭스 국가들이 점점점 가까워질 수밖에 없죠. 이게 트럼프가 전 세계 국제 정세를 완전히 물 다 흐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듭니다. 메기 한 마리 들어가지고 연못에 물을 흐리는 그런 느낌 들어서 좀 아쉽습니다. 안타깝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프랑스의 기업가가 이제 그 트윗에 올린 글인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존경하는 몇 안 되는 미국 고위 관리 중에서 한 명이 국방부 차관보인 체스 프리먼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 얘기가 트럼프 행정부가 그 일본 협상팀이 온 거예요. 근데 얘네들한테 뭔가 우리가 원하는 게 뭐다. 미국은 이런 걸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다 못하는 거예요. 일본 애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자, 너네들이 원하는 게 뭐야? 우리가 들어줄게. 이렇게 물어봤는데 미국 애들이 그걸 답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된 건지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한 얘기가 뭐냐면은 제가 얼마 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미국에 있는 월마트라든가 아마존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중국 제품들이 다 솔드아웃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미국 사람들이 이제 궁지에 몰릴 거 아니에요. 이 상황이 올 때까지 기다릴 것 같다.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자칭 거래 전문가인 트럼프가 이런 상황을 이해도 못하고 준비도 안 하고 대비도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무역 전쟁을 펼치고 있다는 게 저도 놀랍고 이분도 놀랍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결국 거래는 신뢰성과 일관성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미국은 이제 이 둘 다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웃풋이 뭐냐. 바로 달러 인덱스가 지금 3년 만에 최저치예요. 3년 전이면 언제입니까? 2022년도잖아요. 굉장히 그 시장이 힘들었던 시기잖아요. 그때 금리도 막 엄청나게 계속해서 올렸고 시장은 거의 이제 이렇게 꼬꾸라지는 그런 분위기였고 여름에 그냥 바닥 찍고 그냥 쭉 올라오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때 이후로 처음으로 98이 깨졌어요. 달러 인덱스가. 이게 거의 뭐 지금 트럼프가 미국이라는 나라를 망쳐놓고 전 세계를 다 망쳐놓으려고, 야, 한 사람의 빌런이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진짜 타노스는 타노스인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 미국에다 가장 투자를 최근 5년 동안, 거의 10년 동안 제일 많이 한 기업이 바로 TSMC잖아요. TSMC. TSMC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0조 가까이 이제 투자를 했을 거예요. 근데 작년에만 해도 미국 공장에서 손실 난 게 6,200억이래요. 6,200억이라 그 손실이 난 이유는 뭐냐면은 제대로 된 그 기술자들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대요. 미국에서. 미국 애들이 뭐 금융이라든가 뭐 이쪽으로는 되게 많이 발전을 했는데 엔지니어들은 상당히 부족한 나라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많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2000년대 초반에 미국에 있을 때 제 지인이 그 어디 충북대 반도체학과에 있는 그 친구였는데, 그 친구는 어학연수로 왔는데 미국에 있는 그 반도체학과 교수가 어떻게 컨택을 걔한테 한 거야. 그래가지고 정보가 다 있었나 봐. 되게 신기해. 그래가지고 너가 여기서 공부를 하면 내가 박사 때까지 장학금까지 저거 알선 해주고 그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부터 이미 반도체 쪽에다가 뭔가 이렇게 푸시를 하려고 했던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미국이. 근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그 친구는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안 했는데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지내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엔지니어들, 뭐 코딩한 친구들, 이런 친구들을 거의 이제 외주, 그러니까 뭐죠, 이민자들, 수입이 아니라 이민자들, 이런 쪽에 많이 이제 의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민자를 많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이민자를 이제 트럼프가 이제 딱 막아버려서 못 들어가게 그런 상황이고,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TSMC 같이 이렇게 하이테크 마진 많이 남는 얘네들, 마진이 한 60%막 이 정도 날 거예요, OPM. 근데 야, 얘네들 이 정도면 다른 기업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 현대차도 어떡하고, 제가 답답합니다, 진짜. 이게 지금 뭐 삼성 같은 경우에는 말할 필요 없어요. 삼성은 더 제대로 조 단위로 아마 손실을 볼 것 같은데, 이제 오스틴 공장에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TSMC는 대만 기업이고 팀쿡인데, 결국에는 해외 기업들이 그 미국에 들어와서 공장을 짓는다는 거는 쉬운 게 아닌 걸 알고 있을 거예요. 현금도 없고 들어올 기업들은 다 들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국의 기업들, 애플이라든가 여러 제조 기업들 있잖아요. 얘네들을 트럼프가 족쳐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닌가. 자동차 기업도 야, 너는 캐나다랑 멕시코에서 그만 만들고 들어와라, 미국으로. 그러니까 타겟은 자국 기업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얘네들만 들어와도 마가가 가능하죠, 어느 정도. 핸드폰도 미국에서 만들면은 상당히 뭔가 실업 대체 효과도 있고. 근데 뭐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뭔가를 만든다는 게 물가를 엄청나게 튀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제가 2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어차피 트럼프 때도 그랬고 바이든 때도 그랬고 계속해서 온쇼링이 화두였었기 때문에, 그렇게 미국 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미국은 늘 고물가를 달고 살아야 되는 입장이 될 거예요. 몇 년은 고물가가 가야 되겠다. 왜냐면 적응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트럼프가 오면서 모든 걸 다 휘저어버린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요걸 보시면은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기술주들의 이제 1년 12개월짜리 포워드 P인데 많이 내려왔어요. 많이 내려왔어요. 빅테크도 많이 내려왔고, 근래 들어서 이제 중국 증시도 좀 테크주들이 그 조정이 있으면서 좀 내려오긴 내려왔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 정도 선이면은 욕심 안 부리고 충분히 매수해도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고요. 30 정도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평균적으로 과거 평균하고 놓고 봐야 되고,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 정도의 P는 줘야 돼요. 저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걸 못 찾아가지고 보면 그 메타가 매출이 70조인데 그 AI 투자액이 아마 작년 4분기 기준이거든요. 한 분기. 그러니까 54조예요. 54조. 엄청나죠. 매출의 77%를 때려 받고 있는 거지, 지금. 엄청나게. 올해 같은 경우는 100조 정도를 투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올해 거의 뭐 피크를 찍고 이제 내년부터는 좀 이렇게 좀 둔화가 될 것 같은데, 구글도 만만치 않게 많이 쏟아붓고 있고, 아마존이 엄청나요. 120조. 이게 4분기 한 분기에 120조거든요. 그 미친 듯이 지금 투자를 한 거야. 거기다가 그 MS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많이 투자를 했는데, 근래 들어서 이제 1월 그 1분기 때, 올해 1분기 때 좀 줄인다는 얘기 하잖아요. 제가 그거 감가상각도 해야 되고 그 아웃풋도 감안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쨌든 이 그 빅테크들이 AI라든가 이런 R&D 투자가 상당합니다, 진짜.
비교가 안 돼, 비교가. 그 아래 네이버 카카오 보세요. 2082억, 703억. 이거는 무슨 구멍가게도 아니고 저는 적어도 네이버는 1조 정도는 투자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는데 얘네는 1년 치러 다 봐도 1조 투자가 안 돼요. 그런데 밸류는 엄청나게 비싸고 그래서 참 이게 비교가 안 돼요. 같은 펄을 줄 수가 없어요. 그 우리나라 테크 기업들하고 미국에 있는 테크 기업들하고 이 매출 대비로 투자하는 거 보세요. 메타는 매출의 77%고 구글은 55%인데 네이버는 7%고 카카오는 3%입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지만 PE가 30까지 줘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게 이해 가시죠? 그리고 국장보다는 미장 물려도 미장에서 물려야 된다는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투자하고 발전하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이렇게 사람들을 길러내고 이런데 투자하는 게 저는 맞다고 해요. 이런 기업들에 투자해야 되는 게 맞지. 안주와 거의 이게 네이버 카카오 보시면 7% 3%면 거의 대기업도 이 정도 안 하거든요. 삼성전자도 이렇게 안 해요. 더 한다 한 10%까지 할 거예요. 10% 가까이. 근데 이 정도는 거의 뭐 이게 안주한 대기업병에 걸렸다 이렇게 보셔야죠. 이런 기업들은 저는 투자하고 싶지 않습니다. 얘네는 뭐 IT 기업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된 뭐 LLM 뭐 모델이라든가 이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평균 대비로도 좀 내려왔지만 30 정도 선의 그 P에 있는 지금 M7이든 뭐 테크주들 이런 것들은 괜찮다고 봐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제 S&P로 봐도 지금 보면은 포워드 퍼로 보면은 18까지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습니다. 진짜 18.16. 진짜 야, 엄청나게 떨어진 거야 지금. 일단 지금 증시를 보면요. Fear and Greed 인덱스 요거 탐욕 지수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 별거 아닌데 사실 그냥 후행 지표인데.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이 오픈했는데요. 지금 야 마이너스 2% 빠지네요. 뭐 당분간은 어쩔 수 없어요. 뭐 바로 전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덜컹덜컹덜컹 할 거예요. 계속해서 너무 많은 것들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약 먹고 그냥 6개월 주무십시오. 그냥 이게 최고입니다. 최고. 그래서 이번 주 들어서도 중국이 상당히 독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월요일 아침 그 트윗인데 11시 46분인데 중국은 미국과 협력하여 자국의 이익을 해치는 국가에 대해서 보복하겠다 경고했습니다. 뭐냐면 지금 미국도 이제 중국이랑 다른 나라들을 이간질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간질 당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만약에 베트남한테 이간질 미국이 쳤다고 봐요. 그러면 그래서 베트남이 중국을 견제하잖아요. 그러면 중국한테도 때리겠다. 베트남한테도 때리겠다. 중국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공정한 무역 질서를 해야 하는 미국의 행태에 대해서 기존에 했던 얘기를 이제 반복하는 건데 그런 것에 좌시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것도 똑같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새우등 고래 싸면 새우등 등 터지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우리나라 진짜 걱정이 많이 되네요. 이거 보고 있으니까 다시. 그리고 이 뉴스는 확실한 건지 모르겠는데 중국이 이제 트럼프가 제안한 미중 정상 외교 장관 간의 통화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거절했대요. 커트. 그래서 되게 무서운 거 아닙니까? 중국은 그냥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거야. 그래도 1차 무역 회담 때는 한 2달 정도 됐을 때 처음으로 모였어요. 근데 아직 3주밖에 안 됐으니까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왜냐면 아직까지도 트럼프는 기고만장하기 때문에 협상을 하려면 상대가 좀 약할 때 협상을 해야지 뭔가 얻어낼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은 조금 기다린 것 같아요. 트럼프가 더 애걸복걸한 상황까지 갈 때까지 힘을 빼면서 이제 기다리게 될 것 같고 급할 게 없죠. 뭐 시진핑이야 뭐 종신 고용과 같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트럼프가 계속 이제 꼬리를 내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관세 90일 유예했지. 뭐 일부 품목들은 되게 뭐 상호 관세도 뭐 거의 이제 뭐 철폐하다시피 해버렸지. 막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2, 3주만 더 지나고 히토리 모자라서 난리 나고 막 로키드 마틴이랑 뭐 보잉이랑 이런데 다 셧다운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때 미안하다고 무슨 연락 오겠죠. 그걸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나온 보도네요. 그래서 지금 나온 게 이제 뭐 석 달 뒤면은 7월 달인데 거의 이제 6월 정도까지 이게 트레이드가 딜이 확정이 되겠냐, 해소되겠냐 이런 이제 폴을 이렇게 올려놨는데 처음에는 좀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뭐 70% 이렇게 있었잖아요. 여기 4월 12일 뭐 이때쯤 이때 사실 그게 나왔지. 그 뭐야 관세 90일 유예가 나왔죠. 그래서 70%까지 폭등을 했다가 이제 슬슬 내려간 거예요. 왜냐면은 뭐 그 얘기가 없잖아요. 그 중국의 미국 힘 빼기 작전을 이렇게 쭉 장기전으로 가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까지 내려온 거야 지금. 진짜.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